고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뉴욕 증시 변동성 확대, 지수 속도 조절 구간 진입, 관심 섹터와 종목은 자,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갖고 지수 조정 시 유심히 챙겨봐야 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어떤 종목이나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증시 지수의 조정이 여러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졌을 때 과연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라는 판단인데 지금 금일까지 사실 3일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거래소 지수 3,050포인트대, 코스닥도 950포인트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부터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에서 가장 주도 섹터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했던 IT와 모빌리티를 저점에서 담아가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IT 모빌리티 하면은 워낙 광범위합니다. 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섹터들도 굉장히 많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벌어지고 있던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IT에서 좀 뭐 굉장히 종목들도 많고 섹터들도 많은데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최근에 지수에 따라서 같이 좀 내려온 측면들까지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일단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한 5종목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GST라는 종목 사실 금일 시장 오전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IT 내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ENF 테크놀로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오스틴에 진출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줬을 때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나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차량 반도체 관련된 어떤 공급과 수요의 역전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용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회사는 실리콘웍스고요. 그리고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갈륨라이트를 다루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서 어떤 상장 기업 내에서는 확실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터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 메탈라이프까지 일단 IT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쪽 좀 말씀을 드리면 모빌리티도 사실 2차 전지 그리고 기타 요즘 뭐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던 어떤 전기차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전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현기차의 알라바마 그 라인에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셀에서는 눌려줬을 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관점. 그밖에 이제 LG전자, SL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는 화신까지 현재 시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IT 소부장 쪽에서 뭐 5종목,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 중에서 5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총 10종목을 알려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10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이 이제 편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좀 더 추려주시면 안 될까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이 중에서 3개 정도 추려본다면 일단은 GST라는 종목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 칠러와 스크러버를 다루는 경쟁사인 이제 유니셈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월등히 뛰어나요. 한 50% 정도는 업사이드 그 자리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이런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오전장이 또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GST라는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그 차량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메탈라이프도 좋은 기업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글쎄요. SK 이노베이션에 일단 조금 점수를 주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나 LG전자 뭐 다 좋은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경쟁 업체인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는 상단으로 밸류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라는 판단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10종목 관심주 제시해 주셨고 그중에서 뭐 GST,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좀 유심히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예예. 개 종목 GST는 뭐 반도체 뭐 설비 투자 사이클이 뭐 본격적으로 도래할 때 수혜 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는 뭐 LG 디스플레이랑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고 OLED 패널 안에 들어가는 구동 칩이 이제 핵심 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뭐 정유 사업 플러스 2차 전지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올해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세 종목 중에서도 또 한 번 더 추려주시면 안 될까요? 세 종목 중에 탑픽 종목 딱 하나 궁금해서 그래요. 탑픽은 GST로 말씀을 드리겠는 게, 예, 일단 제가 GST라는 종목의 매력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말씀드린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자회사들, 그리고 콜드체인과 관련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모멘텀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밸류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성장성이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점수를 좀 주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오스틴에 이미 진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스, 그 삼성 그 세미컨덕터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이미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 대한 증설이 구체화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GST라는 종목 최근에 좀 올라왔어도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우신 파트너의 그 코멘트는 상당히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돌발적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답변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ITV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 중에서 10종목 관심 종목 제시해 주셨고 그중에 3종목 추렸고 그 종목의 한 종목이 최선호 종목이 GST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왕 이렇게 된 거 GST 목표가하고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GST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유니셈이라는 종목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싸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때에 맞춰서 사실 전일 리포트도 좀 발간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 7월 달에 고점이 22,750원권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 고점을 가더라도 사실 현재 구간에서 10%밖에는 룸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를 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대략 뭐 길게 본다면 25,000원권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22,000원권에서는 한번 끊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토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박오시 파트너는 GST라는 종목을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 방금 손절가, 손절가 제시해 주셨나요, 혹시? 손절가는 예. 글쎄요. 일단은 지금 2만 원권이라는 가정하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하면 18,000원권이 종가 기준 좀 붕괴가 됐을 때 손절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가장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인데 우장 관심주 일선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일간 좀 하락, 특히 이제 금일 급락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럴 때 이런 거를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사고 있던 종목들이 같이 내려왔을 때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계속 좋게 보고 있던 기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과거에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매출이 발생을 되는 분야가 선박용 특수 조명 시장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를 굉장히 적게 멀티플을 작게 좀 받고 있던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성장에 대한 단초가 좀 제공이 됐을 때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벌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뜨겁잖아요. 구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램스 기반 그 압력 센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동사의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실제로 이제 현대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도 올해 굉장히 뜨거울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돼서도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저압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 엔진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일봉상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상 보게 되면 고점권을 지금 돌파하고 이미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PE 밸류가 10배 수준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말씀드린 그러한 차량 반도체나 수차 산업에서의 성장 동력이 시장에서 재평가가 됐을 때는 충분히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향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사업 영역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러한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같이 밀렸을 때는 사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 및 수소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대양전기공업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우신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